정부가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시장에서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동 관련 규제를 조금 더 유연하게 바꾸되 실업급여 등 사회 안전망도 확충해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려는 취지입니다. 상장사들의 매출 증가율이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국내 기업들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경련은 비금융업 상장회사 1,500개사의 2008년부터 2013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개 경영지표 중 매출액 증가율 등 6개 지표의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 실적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보다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내일 발효됩니다. 계열사를 동원한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 승계자금 마련 행위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 집행을 담보할 공정위의 전담 조직 신설이 불투명해지면서 실효성 있는 규율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시스템에 허점을 보인 우리은행이 고객 정보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규모 정보 유출에 연루된 국민은행과 농협은행뿐 아니라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를 벌이기로 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핫캔의 강동석입니다. 랠리를 보였던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 장세 보이면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또 중국의 지표가 좋으면서 긍정적인 호재를 보였습니다. 또한 어제 미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부채 한도 유예를 1년 동안 미룬다는 법안을 통과함에 따라 뉴욕 증시는 디폴트 위기가 조금 해소된 상황입니다. 오늘 금통위의 옵션 만기를 맞은 국내 증시는 만기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1940선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 발표될 금통위의 금리와 또 중국 증시에 대한 변수만 없게 된다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인데요. 먼저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2월 옵션 만기일에 대한 경계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해 194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과 옵션 만기일을 맞아서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인데요. 전일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0.78포인트 오른 1936.62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현재 1940선 안착을 시도하며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4.97포인트 상승한 1940.8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하루 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섰죠. 현재 87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106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215억 원가량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520선에 안착했던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전거래일보다 1.15포인트 오른 521.79포인트로 개장했는데요. 현재 지수는 1.42포인트 상승한 522.0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죠.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48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2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75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6위 종목입니다. 5거래일 만에 하락했던 삼성전자 오늘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0.31% 상승한 131만 1,0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3인방은 오늘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각각 22만 9,000원, 31만 3,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했는데요. 오늘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0.25% 상승한 39,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0.55% 상승한 36,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삼성생명은 실적 악화 우려로 그동안 하락했는데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각각 0.81% 하락해서 42,650원, 0.49% 하락해서 10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6위 종목 보시죠. 셀트리온은 1.29% 상승한 41,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21% 하락한 44,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39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다음 7위부터 12위까지 종목입니다. 네, 그동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던 CJ E&M 오늘은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34,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39% 상승한 77,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SM은 소녀시대가 컴백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1.88% 상승하고 있습니다. 46,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수급에 따라서 1,060원대 초반에서 등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옐런 효과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한 환율은 오늘 40전 내린 1,062원에 개장해 장중 상승 전환한 뒤 1,063원 80전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내고 물량 부담에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현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20전 하락한 1,062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 10시 구간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가치 투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Q&A 투자연구소의 이동훈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동훈 팀장님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동훈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 16%고요. 블루콤과 에로티베이큼, 한스바이오메드, 위닉스, 상신 EDP까지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블루콤의 수익률이 40%에 가깝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가 25%, 정말 높은 수익률, 두 자릿수를 넘어선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에로틴베이큼은 한 13% 손실 구간, 위닉스와 상신 EDP도 마찬가지로 수익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블루콤의 수익률이 40%에 육박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우선 감사합니다. 그 실적이 좋았던 게 계속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년에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만큼 좋게 네.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스바이오메드도 계속 이야기 안 해볼 수 없겠죠.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2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작은 등락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좀 자세한 AS를 해볼까요? 손실 구간 놓여있는 종목이 하나인데요. 에로티베이큼입니다. 한 13% 정도 손실 구간이에요. 좀 의아한데요. 상당히 좋아질 만한 부분들이 현재 상당히 많은데, 지금 고객사들의 투자도 다시 시작됐고, A3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16라인 전부 다 투자하고 있는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에로티베큐움 수혜받을 수 있는 충분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매수할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에로티베이큼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이 있다고요? 예, 오늘 제가 좀 길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오늘 금통위 발표도 있고 해서 짧게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추천을 하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우위를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이 기술적인 부분이 고객사에 채택이 되어서 공급이 되는 시점이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 충분히 공부를 해둬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기업 생각에서 기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트레이스라는 기업이고요. 현재는 터치스크린과 후레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후레쉬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세 가지 기술에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터치 스크린의 대형화, 그리고 두 번째는 융합화, 그리고 세 번째는 플렉서블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회사의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형화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터치 스크린의 소형 터치 스크린의 성장률은 연평균 22.9% 정도 성장한다라고 보고, 대형화의 성장률은 무려 53%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대형화되는 터치 스크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동사는 이 대형화하는 기술에 있어서 커버 글라스, 기존에 저희가 스마트폰에 딱딱한 커버 글라스 대신에 플렉서블 라이트 이노베이티브라는 그 커버 글라스를 대체할 수 있는 가벼운 소재로 터치 스크린 모듈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매출로 인식될 전망이고, 그리고 이 플라이의 터치 스크린 모듈이 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윈도우 8이 적용되는 모든 그 노트북, 그리고 올인원 PC, 그리고 심지어는 저가형 스마트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커버 글라스보다 단가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고객사에 채택이 되어서 여러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융합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제가 이 회사를 공부를 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본 부분이 바로 이 융합화인데, 네,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김정곤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9개월째 2.5%로 동결했는데 먼저 자세한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로 동결했습니다. 9개월 연속 동결입니다. 국내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는 있지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한 만큼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당분간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요인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근 발표되는 국내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국의 금융 불안,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혼조 등 대외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지켜보자는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네, 우선은 대내외 환경을 지켜보자는 환경 속에서 앞으로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계속 유지를 하게 될까요? 일단 다음 달 금통위까지는 동결 기조가 무리 없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3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시장을 흔들 만한 돌발 변수가 부각되지 않는 한 현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의 상하방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동결을 유지하겠다는 현 인식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골드만삭스 등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이 김 총재 교체 이후인 2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 동결 유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변경 여부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가 돼야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HSBC, JP모건, 바클레이즈 등은 기준금리가 상반기까지 동결된 뒤 하반기에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회복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하반기에 2%대에 진입할 경우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기준금리 동결됐다는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김정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박정우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준금리를 9개월째 동결했습니다. 지난달과 여전히 동결 배경이 묘한 상황 속에서 이번 금리 동결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통화정책 방향에서 보도 자료에서 나와 있듯이 경기와 물가 이 두 가지가 중앙은행 정책 방향에서 제일 중요한데, 글로벌 경기 자체는 회복세를 이어가지고 있고 국내 경제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라든지 소비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통화정책을 보다 경기 부양적으로 가져갈 필요성이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통화정책은 금리를 동결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내외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에 따른 글로벌 시장 변화가 대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금통의 정책 기조는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일단은 그 금통위의 정책 기조가 변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중앙은행의 정책이 변화할 때는 경기와 물가에 대한 그 전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일부에서 이제 우려하듯이 글로벌 경기가 다시 침체 국면으로 가면서 우리의 뭐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제가 하반기 성장 경로가 지금 연초까지 나타나고 있는 한국은행의 성장 경로와 이탈할 것이라고 예상이 될 경우라든지 아니면 경기 회복세가 그 기대치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물가가 지금보다 빠르게 하반기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즉 경기와 물가에 대한 중앙은행의 어떤 전망치가 변화가 없다라면은 올해 연간으로 보자면은 현재 수준의 통화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원화 강세가 해소가 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도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번 금통위 결정에 따른 현재 시장의 흐름과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우선은 그 연초에 그 일부에서 1분기 혹은 2분기에 상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즉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 매수를 조금 2분기 이후로 늦추자라는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그렇고 그 1월달, 2월달 그 2달 연속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한국은행의 어떤 통화정책 방향도 당분간은 크게 변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에서 원화는 뭐 작년과 작년 4분기에 보였던 것처럼 큰 폭의 어떤 강세는 되지는 않겠지만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원화 자산에 대한 좀 매력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소폭 좀 유입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그 국내 증시 어떤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으로 보자면은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겠지만 나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섹터별로 보자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해서 은행주가 일부 좀 조정을 받았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사라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일부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가 기대되면서 시장 활성화도 기대해볼 만한 구간이겠네요.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박정호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금통위의 금리 동결 한번 이번 외환시장도 연결을 해봐야겠죠.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9개월째 2.5%로 동결했습니다. 현재 외환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오전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금통위 발표 이후에 오늘 저점인 1060.9원을 확인한 이후에 일단 뭐 레벨에 대한 부담, 개입 경계 등으로 인해서 1061원대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금통위 영향력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발표 이후에 저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달러 환율은 일단 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 형성된 60원대 중후반의 갭과 또 20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위치한 1063원을 동시에 하향 돌파한 이후에 강한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지선 하회 후에 추가 하락 시도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50원의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레벨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신흥국들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상승하는 이렇게 통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 환율 방어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일단 말씀하셨듯이 최근 인도나 터키 등 많은 신흥국들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 환율 급등과 함께 신흥국 리스크에 동요하고 있는 나라의 상당 부분이 인플레 압력이 있는 나라들이고요. 한국은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 부담을 우려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1월 초까지만 해도 달러원 엔원 환율 하락으로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수출 부진 우려가 컸던 상황이고요. 오히려 외환당국과 기업들은 펀더멘털이 상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환율만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을 오히려 편하게 느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오히려 환율이 다시 또 50원
테스트를 하는 그런 추가적인 하락 시도가 나타날 경우에 환율 하락 방어를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기준금리를 9개월째 동결한 소식 외환시장 반응까지 챙겨봤습니다. 삼성선물의 전승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소식 챙겨봤고요. 계속해서 이동훈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 트레이스라는 기업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기술이 바로 이 두 번째 기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바로 이 융합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기존의 우리 갤럭시 노트에 사용되는 디지타이저, 그러니까 S펜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이 디지타이저 기술이 디지타이저 기술과 터치 스크린이 하나로 융합된 그런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장점은 동사가 기존의 디지타이저는 와콤사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약 10억 불 정도, 10억 달러 정도 시장에서 와콤사가 한 85% 정도의 MS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공급가로 계산하면 좀 그렇지만 약 8억 5천 정도의 8.5억 달러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가 지금 개발한 마그넷 디지타이저 그리고 터치 스크린이 같이 합쳐진 융합된 모듈의 장점은 이 와콤사 대비 아주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응 속도도 30% 이상 향상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배터리 소모량에서도 아주 우수하고 여러 가지 아주 우수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이 동사의 디지타이저와 터치 스크린, 이 융합 모듈을 고객사가 채택할 경우에는 큰 폭으로 실적 퀀텀 점프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하반기쯤에는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플렉서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플렉서블, 향후 디스플레이는 플렉서블로 가게 될 것인데 역시 디스플레이만 플렉서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듈,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 도 같이 모듈 플렉서블로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엣지 밴디드 터치 스크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에서 측면 부분에서 터치가 가능한 휘어짐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 현재 구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휘어지는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었고요. 이 완전히 휘어지는 스크린은 웨어러블의 터치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입은 상태에서도 터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터치 패널이 앞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 휘어짐 상태에서도 일관된 터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스에 대한 관심 포인트는 IT 기술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한 번 더 깊게 한 번 더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고객사에 채택이 되어서 어떻게 제품으로 출시가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앞으로 트레이스가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지만 이 부분이 고객사에 어떠한 시기에 채택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주가는 재평가될 만한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트레이스 이 종목은 언제쯤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디지타이저의 융합, 터치 스크린과 융합된 부분인데요. 현재 와콤사의 거의 독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동사가 고객사에 납품이 되는 이 시기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적인 매력도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가격적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네, 현재 가격에서는 매수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시간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또 트레이비스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가치 투자에 대해서 플래닛 투자연구소 이동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시 20분이면 찾아오는 남은우의 Y 남은우 멘토입니다. 자,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네요. 잘했어요. 예, 지금 타이밍에 뭐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이다. 딱 좀 볼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었는데요. 역시 시장의 어떤 예측과 동일한 선상에서 나왔네요. 오늘은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목요일. 목요일은 목요일인데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은 무슨 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옵션 만기일이다. 도대체 옵션 만기일이 뭐냐 이거? 참 옵션도 배워야 되나? 아니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굳이 옵션에 대해서 내가 공부 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서울경제TV에 대박 플러스 시즌2 제가 나오잖아요. 목요일날 그 다시 보기 보시면은요, 제가 옵션에서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파트가 있어요. 그 부분 꼭 한번 좀 보시면은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설명 잘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여튼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옵션 만기일 이야기 좀 하자고요. 그럼 도대체 옵션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수가 올라가냐 떨어지느냐를 배팅하는 게 여러분들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종목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냐 배팅은 우리가 주식 사고 팔고 하는 거면 되잖아요. 지수가 올라가고 떨어지고는 선물입니다. 그죠? 선물 가지고 사면은 지수 올라간다. 팔면은 떨어진다. 이거거든요. 그럼 옵션은 뭐냐? 옵션은요, 사고 떨어지고 올라가고의 문제도 있고요. 얼마만큼 빨리 올라가느냐, 늦게 떨어지느냐. 늦게 올라가느냐, 빨리 떨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빨리라는 말을 하나 더 붙일 수가 있는 게 바로 옵션이에요. 여튼요, 지수에 대한 배팅도 나오지만 시장이 앞뒤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옵션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하고 관련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요, 별로 충격이 없어요. 다만 코스피 200, 대형주 200개 종목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연관을 받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옵션 만기일 날은 코스닥 쪽은 별로 상관이 없지 않던가요? 그렇죠. 코스닥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200 종목만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튼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가 되는데, 이 만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달 동안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배팅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팅할 수 있는 기간이 끝이 난 거예요. 자, 오늘로서 끝. 그리고 이제부터 어떤 배팅을 할까요? 3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올라가나 떨어지나 올라가나 떨어지나 이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올라간다 배팅한 사람이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요, 소위 말해서 여기에 깡통을 차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의 마무리가 되고 새로이 출발하는 날에 내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간에 배팅했던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마무리 짓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다 떨어진다의 배팅을 하고 많이 오른다 많이 떨어진다의 배팅한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영원이 되는, 대부분의 경우 영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빨리 순환을 해가지고 옮겨서 조금이라도 현금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2시 이후에 또 장은 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 조그만 변폭에서도 가격이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수익을 좀 많이 내기 위해서 선물 가지고 시장을 들었다 놨다 치면 옵션 가격이, 옵션도 막 움직이겠죠. 여기에서 유리한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핵심은 뭐냐면 옵션은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주식만 하잖아요. 근데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옵션만 투자하는 경우가 없어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주식하고 옵션을 같이 엮어서 하든가, 선물하고 옵션을 엮어서 하든가, 주식, 선물, 옵션을 다 엮어서 하든가, 이렇게 합성 전략을 하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도 선물에 영향을 주고 또 주식에 영향을 주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게 있는데, 차익거래라고 들어보셨죠? 차익거래라는 게 뭐냐면 주가에, 우리나라 지수가 이론적으로는 이만큼이 나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론적으로 주가가 오늘은 한 1950포인트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주가가 이론적인 주가보다 실제 주가가 더 낮다면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죠. 낮은 걸 사서 높은 걸 파는 이런 거래 속에서 옵션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기가 되면 전부 다 원래 이제 앞에서 한 달 동안 배팅을 해놨다가 오늘 다 제자리로 갖다 놓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굉장히 이러한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일어났다면 결국 만기에는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만기날만 되면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앞에서 쑥 파는 경우보다 사놓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매물 부담이 항상 존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튼 오늘의 옵션 만기인데 그럼 오늘 어떻게 될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매년마다 2월 옵션 만기일이에요. 제일 조용하게 끝납니다. 항상 조용하게. 왜냐면 1월 옵션 만기일 날 대부분 이제 배당을 위해서 들어왔던 매수가 1월 옵션 만기일 날 대부분 소화가 돼요. 그럼 이 부분 2월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난하게 조용하게 넘어갈 것이다. 평년 대비 순 차익 잔고도 작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걱정 없이 보내셔도 되게. 어때 지수가 어떻든가요? 지금 별로 안 움직이죠? 그만큼 옵션의 리스크는 없는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이 옵션에서 체크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 여러분께 말씀해 드릴게요. 옵션이 뭔지를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옵션의 순매수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은요. 순매수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 이거는 시장이 뻥 하고 올라가든지 뻥 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옵션 순매수가 많아지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대박 아니면 쪽박인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 또 하나는요. 풋옵션 매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기소적으로 많아지게 될 때는요. 장이 급락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풋옵션 매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많아지면서 기조적으로 계속 오늘도 많고 내일도 많고 그 다음날도 많으면 좀 있으면 장이 급락한다. 딱 이 두 포인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외곽의 가격 매매 동량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네, 이 부분 정도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오늘은 뭐 별일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앞으로 옵션의 매수 거래량이 많으면 시장이 크게 변할 수 있다. 그리고 풋매수가 매수 거래량이 굉장히 많으면 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후에 2시 20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 빵빵빵 올라갈 수 있도록 강력히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시장이 근데 생각보다 괜찮죠? 잘 버텨줍니다. 그쵸? 네, 왜 그럴까요? 옐런 의장의 입술이 이뻤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시장이 조금 그래도 상승 쪽으로 계속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장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라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좀 상승 쪽으로 다시 한번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역시나 수급이라는 점 꼭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제 추천드렸던 일진전기, 너무 이뻐요. 그쵸? 10% 이상 소개 나고 있는데요. 좀 이따 봐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테마와 종목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세 가지 가져나왔습니다. 남북 경협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게임 얘기 오늘도 가죠? 말씀드려볼게요. 세 번째는 SK 하이닉스 4만원을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북 경협 테마입니다. 흐름은 좋았습니다. 언제까지 좋았죠? 어제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북한에서 한미훈련 한미훈련 좀 뒤로 밀어주면 안 되겠니? 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갑자기 또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어떻게?
요렇게 갑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어제 살려면 뭐 사라? 로만선 사라고 말씀드렸죠? 나 홀로 안 빠집니다. 아, 제가 또 맞췄네요. 잘 맞아떨어져요. 요즘에 그냥 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왜 안 빠질까요? 또 말씀드릴 이유도 없죠? 우리 김연아 선수 때문에 출국했잖아요. 어제. 네? 소치 갔잖아요. 가야죠 이제. 왜? JST나 귀걸이 있잖아요. 귀걸이. 그거 불티나게 팔릴 거란 말이에요. 그거 봤잖아요. 제가 딴 거 안 봤잖아요. 맞춰드렸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 DMG 테마. 그 전날은 제가 괜찮다. 그런데 어제는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바로 빠집니다. 아, 제가 요즘 좀 신기가 도는 것 같아요. 아, 잘 맞춰요. 네.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남북경협은 조금은 그 리스크 자체가 지금은 있는 시기. 그래서, 이상가지고 상봉은 할 것 같은데 언제 할지 대한 여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밀립니다. DMG 테마 역시나 많이 밀리고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고요. 다시 반등을 줄 때 그 포인트를 노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매수하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기다려 볼게요. 아셨죠? 요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릴까요? 매수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로만손을 사세요. 아셨죠? 이렇게 제가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게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 쪽에서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려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잘 드셨던 종목이 뭐죠? 바로 컴투스입니다. 와, 컴투스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어요. 수익이 정말 잘들 많이 나셨겠죠?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이 몇 프로? 10% 정도 납니다. 네. 아, 이럴 때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지금 최근에 그냥 빵빵 터트려주고 있는데, 네, 저희 요즘에 제철과일 먹고 싶어요, 여러분. 네, 농담입니다. 네, 제가 잠깐 우스갯소리를 해봤고요. 요즘 딸기가 맛있대요. 그쵸? 네, 딸기가 맛있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NC소프트 실적 발표했습니다. 정말 긍정적이었어요. 그쵸? 게임빌 컴투스 실적 안 좋았습니다. 근데 왜 갈까요? 더 이상의 쏟아져 나올 악재가 없다는 소리예요. 정책 악재 이제 나와도 무덤덤해진다는 소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포인트를 노리고서 말씀드렸던 거죠. 제가 문자, 네, 말씀도 안 드렸는데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네, 상담해 드릴 겁니다. 자막을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전달사항을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자, 그럼 이제 게임빌이나 컴투스나 NC소프트나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특히나 모바일 게임주들이 정말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이 두 종목.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따라가도 될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건데 먼저 제 관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래요. 차트 볼게요. 추천을 이때 드렸어요. 네. 이때 드렸습니다. 이때요, 이때.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정말 잘 먹었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기억하세요? 정말 기억하실 분들, 제가 이 갭 있잖아요. 121선 이 갭 메울 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방송, 전에 했던 거 살펴보세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이 갭 메울 거다 말씀드렸고, 갭 메우고 더 갔습니다. 그럼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이제부터 포인트로 맞추셔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가져가셔도 돼요. 대신에 따라가지 마세요. 홀딩 하시고 가져가셔도 되는데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언제 그럼 팔까요? 잠정치 좀 볼게요. 오늘 뭐 뜬 거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직 보이진 않네요. 기타법인 쪽은 잡아주네요. 오늘 기타법인이 끌어올려주네요. 최근의 수급 볼게요. 자, 누가 지금 컴투스를 네, 끌어올려줬습니까? 좀 안 뜨는데요. 끌어올려줬습니까? 바로 누구였죠? 기관이었잖아요. 그 기관들의 흐름이 종목을 끌어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잡혔는데 보실까요? 나오지 않는 이상은 더 갈 수 있다는 포인트죠. 그러면 오늘 장에서 오늘 몇 시에 한 2시쯤에 잠정치를 보세요. 그때 기간이 파랗게 몇만 주, 한 2만 주 이상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거 어떻게 턱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 현재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데 가져가신 분들 수익 많이 났잖아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수익 나신 수익만큼만 10%가 나셨으면 10%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 확보를 하십시다. 네, 현금 확보 해가지고요.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네, 저 딸기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그쵸? 그리고 게임빌도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차트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말씀드리고 나서 진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지금. 여기 장대 양봉부터 해서 다 오른 겁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언제 말씀드려요, 게임빌은? 이때 말씀드렸어요. 거의 뭐 수익으로 따지면요, 지금 20% 다 돼갑니다. 뭐 짧게 먹고 나오긴 했지만,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관들의 매도를 봐야 되는데, 역시나 먹은 만큼은, 수익본만큼은 일단 털자. 네, 깔끔하게 털자. 좋은 종목도 나올 거다.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알죠? 그렇게 게임주 대응하시고, 대신에 이 종목은 사도 될 것 같아요. N소프트는요, 지금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갈 수 있는 포인트 보입니다. 대신에 오늘 당장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약간의 조정이 나올 겁니다. 조정이 나오는데요.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 포인트 약간 꺾일 거예요. 그래서 무슨 포인트? 이제 N소프트는 지금부터요. 21선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건 사야 돼. 이 종목이 됐습니다. 21선 아래로 내려오면요. 그래서 NC는요. 21선 아래로 내려오면은 조금씩 사보세요. 자, 제가 포인트 잡는 거 뭐가 있죠? 다 접어두고, 뭐 블레드 솔 다 접어두고 상반기에 뭐가 나오죠? 리니지 모바일 게임. 지금 나온 카드 게임 아니에요. 일본에서 나온 그 카드 게임 아니에요. MMORPG식의 리니지 모바일이 스마트폰으로 나옵니다. 그거 대박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한다 말씀드렸죠? 대박이에요. 놓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21선이 깨지면 지금부터는 사야 돼요. 아셨죠? 놓치지 마세요. 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게임주를. 잠깐 상담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담해 드릴 건데요. 또 한번 상담 번호를 잠깐 안내를 해 드릴게요. 아래에 이제 번호가 나갈 텐데요. 자, 서울반도체가 아니고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요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일진전기 때문에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요. 좀 이따 예스 해 드릴게요. 자, 상담이 온 거 말씀드릴게요. 서울반도체입니다. 8829님 46,000원. 매수가가 왜 이렇게 좀 높으세요? 조금 높으시긴 한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왜 괜찮냐면요. 21선 터치하는 깨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대신에 조금씩 좀 사셔야 되는데. 근데 나쁘진 않아요. 사도 되는 구간에 사셨어요. 네. 그쵸? 요런 라인 보이기 때문에 매수하셨습니다. 매수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근데 좀 약간 조정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조정이 좀 나오죠. 볼까요? 기관들이 좀 약간 변심을 했어요. 약간 차익실하는 물량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울반도체는 뭐라 말씀드렸죠?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본다고요? 네, 10만원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임기 끝나시는 전까지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어떻게? 조금 더 사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6,000원 원래 사는 타이밍 맞아요. 근데 약간 좀 반등을 주면서 수급이 좀 들어올 때 매수가 좀 들어오셔야 되는데 들어올 때 이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좀 팔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볼 때도 저 같아도 매수를 했을 것 같은 흐름인데 저는 대신에 다른 거 추천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서울반도체 말고 저는 루멘스를 추천드렸잖아요. 루멘스를 추천드려서 종가로 매수가 들어갔고요. 이때 들어갔죠? 네, 이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00원 매수가 들어갔죠. 그리고 가져서 지금 250원 정도 올라있는 상태예요. 수익이 나고 있죠. 제가 왜 서울반도체보다 루멘스 추천드렸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서울반도체보다 루멘스가 훨씬 더 매력적인 수급을 갖고 있으니까 기관들의 퍼펙트한 수급,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데 매수는 괜찮습니다. 대신에 떨어졌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지만 다시 올라갈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시고 길게 관점 유지하시고 대응하시라고 의견 드릴게요. 아셨죠? 네, 걱정 마세요. 자, 그 다음 포스코입니다. 올게 왔어요. 자, 올게 왔어요. 포스코 올게 왔어요. 왜 올게 왔냐? 제가 어제 뭐 추천드렸죠? 여러분, 오후장에 제가 오후 2시 40분 방송에서 추천드린 종목이 뭐냐면요. 영흥철강입니다. 영흥철강을 제가 2,100원 아래 밴드 매수가 잡아드렸고 지금 현재 2.3%
엄청나죠?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쵸? 방송 돌려보세요. 제가 2,100원 아래 밴드가 잡아드렸어요. 떴차 이렇게 뜨고 있는데 완전 날아가고 있잖아요. 밴드가 왔어요. 그쵸? 네. 샀습니다. 매수 들어갔어요. 2,100원에. 여러분, 저 따라오셔야 돼요. 그쵸? 따라오시고 방송 놓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지금 철강주들이 살아나고 있다고요. 제가 그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중소형 건설주 살아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포인트가 보이는 겁니다. 추천드렸던 거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갈까? 이제 바닥에 대한 확인 자체가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다고요, 철강주들은. 그럼 이제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8466님 매수가가 35만 7천 원이세요. 조금 높으시긴 한데 다시 갑니다. 근데 기간은 좀 걸릴 거예요. 너무 많이 몰려 계신데 기간은 걸립니다. 조금 길게, 숨을 길게 쉬세요.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쫙 보세요. 올라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진짜 올라갑니다. 아셨죠? 철강주 지금 보는 시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영흥철강을 추천드렸고, 오늘 또 대박을 치네요. 그렇죠?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도요, 걱정 마시고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SK 하이닉스 얘기를, 네, 잠깐만 드릴게요. 관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요, 매도 타이밍입니다. 매도 타이밍이에요. 따라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려보고요. 분명한 것은 기관들 안 사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되고, 안 돼요. 차라리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던지세요. 그게 낫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조금 한숨 쉬고 수익 실현 딱 해주시고 다시 조정 올 때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추천 갈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이 종목입니다.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지바이오입니다. 네, 이지바이오인데요. 왜 갖고 나왔을까요, 제가? 좋으니까 가지고 나오는데, 이지바이오 보기 전에, 죄송해요. 네, PD님 죄송합니다. 일진전기 말씀드려볼게요. 어제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자, 어제 매수가 얼마죠? 매수가 좀 잡아볼까요? 매수가가요, 어저께 7,660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고가 기준으로 11.6%. 이런 거 박수 쳐야 돼요. 그쵸? 네, 박수 좀 쳐주세요. 잘 갔잖아요.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이제 네, 수익 실현 해야죠. 이 정도 먹었으면 욕심내지 마시고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그대로 어디로 갑니까? 이지바이오로 가겠습니다. 자, 매수가 바로 잡아드릴게요. 종목 얘기는 워낙에 좋으니까 아시는 거니까 안 하고요. 연기금이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4,755원 매수 들어갑니다. 4,755원까지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여기서부터 얼마? 플러스 3%. 손절가는 네, 마이너스 3%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먹고 나올 거예요. 근데 더 갈 수도 있어요. 대신에 방송을 보시면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4,755원. 화이팅 하도록 하고요. 이따 오후 2시 40분에 영흥철강 얘기하면서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최근에 원화 강세가 약세로 반전된 점이 작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은 만길도 무사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